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배당 매력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 먼저 배당 공격수로 꾸릴 만한 포트폴리오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10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배당주 포트폴리오 관련된 컨셉을 좀 바꿔서 공격수, 미들필더, 그리고 수비수, 그래서 골키퍼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요런 형태 컨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배당주를 위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꾸리거나 배당주 종목을 하나 넣고 싶은 이런 분들은 이 중에서 쭉 내용들을 보시고 가장 최고의 기업이다 싶은 그 기업들을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배당 공격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공격수로 이번 달에 선정한 기업은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고요. 티커로는 OHI입니다. 요 앞에 앞자만 땄죠.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에서 OHI고, 이 회사는 의료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하는 의료시설에 집중 이제 임대해주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츠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리츠라고 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배당주 매력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O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시설들 관련된 부분들을 입점해서 시켜가지고 거기에 임대 수익들을 얻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임대소득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배당을 이제 임대소득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 공격수의 특징은 일단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관점에서의 공격적인 투자자.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일단 높은 기업을 위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배당 성장하고 이런 쪽보다는 시가 배당률 자체가 좀 높은 기업들. 그래서 일반적인 금리 수준들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때 좀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배당금을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 배당금을 수령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주가 급락 시에 집중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이 배당 공격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더나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 자체를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당 공격수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는 주가가 급락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자체가 역대 최고치 정도 수준에 도달했거나 넘어갔다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에 뿌리시면 나중에 주가 상승까지 같이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꼭 가지고 전체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나 배당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당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체크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배당 정책을 먼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배당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매출과 실적과 이런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두 번째 체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상 시가 배당률과 예상 배당금을 확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배당 투자하는 전략을 짤 것인가. 요 세 가지가 사실상 실질적인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체크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그 세 가지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 헬스 케어 인베스터스 OHI라는 기업의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좀 살펴드리면 배당의 히스토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기업의 최근 10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최고가 9.2%, 시가 배당률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5.2%, 평균적으로 6.8%니까 시가 배당률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배당률을 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당 배당금도 보면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까지는 2.68달러 정도고요. 8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평균 성장률, 이 배당금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6.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금 성장이나 주가 상승 이런 쪽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높은 시가 배당률이 높은 시점에 투자하거나 주가가 떨어져서 시가 배당률이 최고치를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이 배당 공격수의 투자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배당 성향을 보면요. 뭐 최고 490%에서 뭐 최저 112%였는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순이익 중에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100%라는 거는 순이익의 전체를 배당했을 때가 100%입니다. 근데 배당 성향이 400%라는 거는 이익의 4배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건데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좀 다르게 구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배당 성향을 구할 때는 똑같이 구합니다. 순이익 중에서 뭐 자료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 뭐 제조업, 서비스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순이익 중에 배당이 얼마냐, 이게 바로 일반 배당 성향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일반 기준의 배당 성향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을 할 때는 요 분모가 되는 요쪽 부분이 순이익 대신에 사업 운영 수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 수익은 뭐냐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고 뭐 비용을 빼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올해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유형자산이나 설비 투자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년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를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약에 20년 쓸 수 있다 또는 10년 쓸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뭐 5천만 원에 샀다 그럼 10년 동안 500만 원씩 이렇게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요 줄어드는 금액 자체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때 5천만 원을 대부분 다 내기 때문에 첫 해 5천만 원의 현금이 다 유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현금이 유출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는 이걸 10분의 1로 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줄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에서 제가 그 리츠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는 사실상 감가상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있지만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리츠 회사들은 이런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에 빠진 부분을 다시 더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수익률이 더 낮아서 뭐 부동산을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매각했을 때 차익이라든지 이런 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운용수익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부동산 매각 차익을 뺀 그 금액을 우리가 사업 운용 수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순이익을 대체해서 우리가 배당 성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일단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배당 성향을 어떻게 맨날 구하죠? 라고 하는데, 물론 다 계산되어서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외 이제 유료 사이트 이런 데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좀 쉽게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이익 감가상각비 요런 더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계산하고 거의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주당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이제 캐시플로우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배당 성향을 감안하는데, 그러니까 리츠의 배당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뒷화면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좀 추론해서 또는 추정해서 보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매력을 보면 이 회사는 이제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별점 4.5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배당 투자 매력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배당의 안정성, 배당의 성장성, 배당의 성향, 그다음에 시가 배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배당 정책을 확인해 보시면 분기 배당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기로 우리가 배당을 하고 있고 2월, 5월, 8월, 11월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배당을 받으시려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10월 말쯤 여러분들이 사시면 이때부터 이제 배당을 아마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 배당금은 최근 5년 내에는 없었고요. 이런 이제 용어들은 제가 첫 배당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배당 원천인 매출과 이익,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건데요. 자, 매출과 이익의 추이를 좀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연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8.9억 달러,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8억 달러. 2010년도에 또 2011년도에 약간 줄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헬스케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의 매출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쪽들이 많이 입소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빠르게 지금 2021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성장 속도가 좀 빠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들이 되게 중요한데 미래의 성장성을 좀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이 15%, 영업이익은 360%, 그러니까 하반기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정도 기준이 되면 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의 예상 성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성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 배당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장부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의 캐시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현금 흐름표 보면 영업활동 현금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CPS가 뭐냐면 이제 주당 현금 흐름이에요. 캐시플로우 퍼 쉐어. 그래서 3.1달러고 주당 순이익, EPS는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0.7달러. DPS는 맨 앞에 D가 디비던드거든요. 그래서 배당, 한 주당 배당.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익이 0.7달러인데 배당을 2.68달러 하니까 배당 성향이 뭐 아까 300%, 뭐 73, 21이니까 그죠? 300%, 400%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하고 비교해 보시면 캐시플로우가 3.1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8달러를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0.5달러가 남기 때문에 실제로 배당 성향은 이 회사는 100%, 그러니까 사업 운영 수익으로 따지면 배당 성향은 10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배당금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리츠 회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전략을 우리가 한번 세워볼 텐데요. 배당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상 배당금하고 시가 배당률 그리고 과거 배당률을 가지고 언제 포인트를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에 배당금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으로는 6.3%,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연평균으로 5%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연평균으로 주가가 5% 올랐다는 얘기는 이 기업에 장기 투자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내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배당 수익에 재투자를 통해서 배당 수익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가는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일시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급등했을 때 사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하고 시가 배당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해 드렸는데 베스트 바이 이렇게 써놨드렸잖아요. 여기가 사기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주가거든요. 여기가 시가 배당률이에요. 시가 배당률 보면 이게 9%대가 어디까지 올라간 이 시점에 사면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가 배당률은 낮지만 배당금은 여전히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주가 상승률이 뭐 50%에서 100% 나오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예를 들어서 9%에서 5% 떨어지더라도 뭐 배당 수익률이 낮아서 별로냐 이게 아니라 주가 자체가 50에서 100% 오기 때문에 그 해에는 주가 상승률이 대부분 다 준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시가 배당률이 맨 앞으로 이렇게 낮아졌을 때는 그때는 뭐 많이 안 늘리는 게 좋죠. 이때는 오히려 뭐 수익을 실현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훨씬 더 좋은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때가 다시 또 뭐 최고 시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막 급락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최고의 시점을 한번 줬고요. 다시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으면서 현재 계산해 보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약 8.5% 정도예요. 8.5%인데 최고가 9.2%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한 10% 떨어지면 역시 역대급으로 최고 좋은 시가 배당률 수준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갖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제 주가 자체가 31달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달러 이 정도면 현재 올해 예상 배당금만으로도 최고 수준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배당금이 매년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6.8% 정도의 성장할 거라고 가정했으면 이 내년도에 2022년도 예상 배당금은 약 2.84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랬을 경우에 예상 배당 수익률은 9.1%예요.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에서 보여드린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예상으로 해서 차트를 찍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예상 배당금으로 계산해서 해보면 거의 최고의 시점에 거의 다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당 공격수로서 하나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검토해 볼 만한 기업이고 주가가 좀 떨어질 경우에 더더욱이나 안전하게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신탁 관련된 뉴스들을 참고하셔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